이렇게 다양한 페스티벌들에 대해서 좀 안 다음에 본인이 어떤 페스티벌 좋아할까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페스티벌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페스티벌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4년 페스티벌 31회차 공연 보러 가자의 DJ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브엑스의 키보디스트 김혜성입니다. 요즘 이제 록 페스티벌에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끝난 뒤로 사람들이 밖에서 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두가 아는 페스티벌들도 있지만 또 세상엔 다양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러 페스티벌들 소개를 해주시면 또 자신에게 맞는, 또 기대하는 그런 페스티벌들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여러 페스티벌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펜타포트는 알고 있어요. 네. 예. 펜타포트 안다고 하셔서 이제 첫 번째로는 펜타포트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이제 8월에 송도 달빛 축제 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025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이제 크고 성대한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일본 후지록 페스티벌과 이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후지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이제 영미권이라든가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을 섭외를 같이 해가지고,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에 오는 김에 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섭외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에 항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8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입니다.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은 2000년부터 계속 이어진 국내 최장수 페스티벌이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메탈이나 펑크 같이 좀 과격한 음악을 많이 수용을 했으나 요즘에는 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많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펜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록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이런 다양한 페스티벌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도 특히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영화제랑 이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 10월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한 열 몇 개 정도의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국제 영화제가 이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즈음에 록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은 이제 페스티벌이 종료된 후에도 이제 시내에서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이제 라이브 공연장이나 아니면 이제 클럽에서 이제 애프터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DJ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애프터 파티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록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부산 관광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앞엔 록 페스티벌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한 게 뭐 아이돌이라든가 좀 다양한 음악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주 MBC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K-팝도 있고 뭐 어쿠스틱이라든가, 특히나 이 페스티벌은 시내 클럽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다른 컨셉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토요일에 블루스 장르만 하루 종일 나오는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이제 블루스 페스티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규모도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전주 락 페스티벌 같이 좀 접근성 좋은 페스티벌에 간 김에 블루스 같은 이제 장르의 매력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주가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가가지고 아침에 우족탕 먹고, 점심에는 이제 매기 매운탕 먹고, 저녁에는 그 토종닭 이제 백숙 먹고 이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예, 이쯤 되면 음악을 들으러 간 건지 먹으러 간 건지 모르겠긴 한데 뭐 그렇게 겸사겸사 또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다 들어봤던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페스티벌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페스티벌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알만한 그런 페스티벌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인데요. 2007년부터 이제 매년 10월경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MGMP라는 그런 공연 기획사 겸 이제 소속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사에서 하는 음악들이 대부분 이제 잔디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제 볼만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페퍼톤스나 뭐 데이브레이크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인디 밴드 위주의 라인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봄에 페스티벌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연말 연시에 이제 새해 첫날과 이제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페스티벌 같이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페스티벌들이 이제 비슷한 라인업으로 계속 연결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1년에 3번이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그런 페스티벌도 해버 나이스 트립이라는 페스티벌인데 같은 회사에서 주최를 하지만 이 페스티벌은 이제 해외 아티스트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흑인 음악, 뭐 R&B라든가 이런 음악들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펜타포트 때 설명드렸던 일본의 후지록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일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후지록 페스티벌은 스테이지가 10개가 넘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락 음악, 저기서는 R&B, 저기선 디제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 페스티벌의 라인업 중에 일부가 어떤 때는 펜타포트로, 어떤 라인업은 헤버 나이스 트립으로, 또 어떤 아티스트들은 단독 공연으로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페스티벌은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이 아무래도 좀 요즘 20대 그리고 공연을 많이 다니는 고관여층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페스티벌인데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철원, 고석정 일대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입니다. 고석정은 이제 철원 지역에서 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다만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철원이다 보니까 멀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라인업이 국내 인디 가수들도 있지만 뭐 이상은 씨라든가 윤수일 씨 같은 이런 원로 가수들이라든가 해외에서 아티스트가 오긴 하지만 그 아티스트가 펜타포트의 스트록스처럼 막 엄청 유명한 가수들이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도 약간 인디 느낌의 잘 숨겨진 그런 밴드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공연을 많이 다녀본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스티벌은 이제 스테이지가 3개가 있는데 하나의 스테이지는 이제 디제잉하는 스테이지인데 그 보통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분수대가 있잖아요. 네. 분수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네. 애기들이 분수 맞으면서 음악을 듣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분위기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상당히 처음 듣는 페스티벌이 많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아, 이제 정말로 이제 소개시켜줘도 이제 안 갈 것 같은 이제 페스티벌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들 다양하잖아요.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페스티벌은 규모가 작으면 몇백 명 규모예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컨셉이 명확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은 또 한 분, 두 분에게만이라도 닿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페스티벌은 러브칩스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껌엑스라는 되게 유명한 펑크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프론트맨인 이제 리더인 이용원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공연기획사 사장이자 공연장 사장이기도 하고 밴드를 한 두세 개쯤 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신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러브칩스라는 페스티벌을 가을에 인천에서 열고 있고 그다음에 마침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시간에 네. 라우드브릿지라는 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방금 전해졌거든요. 4월 둘째 주 주말에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페스티벌은 일본 펑크 밴드들과 이제 같이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이 라우드브릿지라는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한 번, 도쿄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열리고요. 그 출연진들이 이제 한국 밴드들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일본 밴드들이 한국에 서 공연을 하는 등 그 펑크 밴드들끼리 이렇게 의리를 과시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펑크록이다 보니까 좀 막 격렬하고 시끄럽고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되게 작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르 음악을 하는 페스티벌이 지금 이용원 씨가 주최하는 페스티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팬들은 아주 고대를 하고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츠어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 영종도 옆에 그 실미도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 실미도 가는 길에 보면 무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드라마도 많이 찍고 되게 바다가 이쁜 곳인데 그 바닷가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 이제 일본보다는 좀 다른 여러 국가들의 이제 펑크 밴드들과 함께하는 그런 페스티벌이고요. 램페이지라는 페스티벌은 이제 홍대나 신촌의 클럽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는 하드코어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저번 달에 있던 램페이지 페스티벌이 해외 아티스트 한 6팀 정도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페스티벌은 이제 특정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페스티벌은 이제 원더리벳 페스티벌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된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원더로크라는 이제 공연 이제 진행하는 회사와 리벳이라는 그 공연 섭외하는 기획사가 이제 합심해서 만든 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이제 J-팝 음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을철에 킨텍스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페스티벌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펜타포트에서도,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에서도, 전주 얼티밋 페스티벌에서도 다 일본 아티스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다 대부분 이제 록밴드 위주로 섭외를 하거든요. 뭐 엘르가든이라든가 뭐 프레데릭 같은. 그런데 원더리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J-팝 아티스트를 섭외를 해서, 이런 장르의 페스티벌이 한국에서는 기존에 해봐야 뭐 몇백 명, 1,0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이번에 몇천 명, 10,000명 넘는 그런 규모로 이제 런칭이 돼서 한국에서도 J-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대를 하던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페스티벌이 여자가 훨씬 많은 페스티벌인데, 딱 이 원더리벳 페스티벌만 남자가 2배 이상 많은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일본 여자 아이돌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버튜버라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노래만 하는 뭐 그런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남자가 많은 페스티벌에 처음 가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고요. 아마 메탈 페스티벌 제외하면 남자가 많은 페스티벌은 원더리벳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핑 스톤이라는 이제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딱 한여름에 주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혹시 함덕해수욕장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저도 고향이 제주도여가지고 되게 정말요? 많이 가봤었는데, 네. 그 옥색 그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게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딱 거기에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너무 잘 섭외를 해와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페스티벌 보러 간다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 여행 가는 김에 그냥 몇 시간 즐기고 오기도 되게 너무 좋은 그런 곳인데요. 이게 무려 20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올해 20회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좋은 행사가 될지 모르겠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유치하는 도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역사회랑 협업도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펜타포트 이런 페스티벌 가면 이제 아무래도 규모도 있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이런 식당 같은 데서 와가지고 부스를 많이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로컬에 있는 식당을 뭐 직접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좀 특색 있는 부스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는 제 좀 사심이 담긴 선택을 하나 해봤는데요. 네. 이제 그레이트풀 캠프라는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밴드 CHS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주최하는 이제 페스티벌이고요. 이 팀도 아까 이용훈 씨처럼 이제 공연장도 운영을 하고 이제 기획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이나 바다의 경치 좋은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 작년에 갔을 땐 양양 바닷가에서 했고요. 재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용인에 있는 산속에 있는 곳에서 했는데, 캠핑장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페스티벌을 이제 밤새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캠핑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짐을 많이 들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바베큐도 해먹고 뭐 재밌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DJ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버스킹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디제잉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밤을 새서 놀았는데, 한 4시 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좀 주무실 시간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관광장 것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은 이제 요가 강사가 있어서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잡아온 이제 회 떠가지고 회를 먹는다던가, 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관객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캠핑장에서 하는 그런 좀 캠핑이 주가 되는 페스티벌도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025년도에 좀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페스티벌 10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좀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한 페스티벌도 많고, 되게 대부분이 처음 들어봤던 페스티벌인데, 올해는 저도 좀 다양한 페스티벌을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페스티벌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해서 간 적이 많이 있는데, 갔다 와서 막 너무 힘들었다, 뭐 생각보다 재미없었다 이런 반응을 겪은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친구가 원했던 곳과 내가 같이 간 곳이 좀 맞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페스티벌들에 대해서 좀 안 다음에 본인이 어떤 페스티벌 좋아할까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페스티벌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페스티벌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공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